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요즘 AI 이야기 안 나오면 뉴스가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최근 눈에 띄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가 챗GPT를 만든 회사 오픈 AI에 1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검토했다가 보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140조 원이면요,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사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 그 엔비디아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조건이 안 맞아서일까요? 아니면 AI 시장에 대한 아주 냉정한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 결정 하나에 지금 AI 시장의 권력 구조, 그리고 앞으로 누가 진짜 돈을 버는지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 시장에서는 뭐 꽤 큰일이죠. 엔비디아가 투자를 미룬 사건이요.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럼 개미 투자자들은 이 흐름을 대체 어떻게 읽어내서 AI 시장을 판단하고 이런 기업들, 오픈 AI와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투자 보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엔비디아 기업의 좀 위치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보류를 좀 이해를 하려면 가장 먼저 이 전제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회사인가라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AI 붐을 탄 반도체 회사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하지만 현실은 훨씬 단순하고 동시에 훨씬 좀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경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AI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중심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회사이죠. 현재 AI 산업의 공통 부문은 하나입니다. 대규모 연산, 그리고 바로 핵심인 GPU. 오픈 AI가 이기든 구글이 따라잡든 메타가 뭐 오픈소스로 판을 흔들든 사실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플레이어는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엔비디아는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베팅하지 않아도 AI 시장이 커진다는 사실 자체에 베팅하는 회사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죠.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결과와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핵심이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는 건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다. 이건 곧 우리는 이 회사가 AI 시장의 최종 승자라고 본다라고 공식 선언하는 것과 같은 뜻을 지닌 위험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미 GPU 판매로 현금 흐름은 넘쳐 흐르고 있고요. 고객은 AI 기업 전체이며 특정 기업에 묶일 필요가 전혀 없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지분 투자는 수익 대비 리스크가 오히려 커진 선택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투자 보류는 오픈 AI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아니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돈을 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제를 이해하면 이번 결정은 AI 시장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그널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픈 AI를 단순히 챗GPT를 만든 AI 모델 회사로 이해하면 엔비디아의 이런 투자 보류를 제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픈 AI는 이미 AI 기업의 단계를 지나 플랫폼 기업의 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모델 회사와 플랫폼 회사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AI 모델 회사는 보통 기술 경쟁을 합니다. 누가 더 좋은 성능을 내느냐, 뭐 핵심이죠. 반면 플랫폼 회사는 누가 더 많이 쓰고 누가 더 깊게 의존하느냐, 누가 더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느냐를 놓고 경쟁을 하죠.
그래서 회원수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오픈 AI는 챗GPT 모델 성능 경쟁을 좀 넘어서 API 기반 생태계, 기업용 AI 솔루션, 업무, 개발, 검색에 스며드는 구조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죠. 즉, 이 말은 AI를 쓰는 도구가 아니라 AI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기술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회사의 좀 전형적인 움직임이기도 하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고민이 또 시작되는 거죠. 오픈 AI 플랫폼의 실질적 후방에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애저가 있고요. 거기에 대규모 투자 및 지분, 기업 고객 유통망, 오피스 윈도우와의 결합 가능성 등등 모든 게 열려 있죠. 이 모든 것을 엔비디아가 입장에서 종합해보면 오픈 AI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구조에서 엔비디아가 140조 원의 투자를 어떻게 단행한다라는 것은 엔비디아가 플랫폼 권력 게임 안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뜻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고객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 모두가 오픈 AI 플랫폼의 경쟁자 혹은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하는 순간 중립성은 사라지고 특정한 어떤 진영의 핵심 플레이어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이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고객 관계와 시장 지위에 훨씬 큰 리스크라고도 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시각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오픈 AI가 AI 기업 모델로서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자꾸 플랫폼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계산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가 이런 오픈 AI에 투자를 보류한 이유를 전략이나 관계 이전에 숫자와 구조로 보면 좀 훨씬 명확해진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게 오픈 AI 투자는 기대 수익보다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더 컸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 바로 오픈 AI의 비용 구조는 아직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픈 AI는 기술적으로는 선두지만 재무 구조는 여전히 좀 불안정 상태다. 초대형 모델 개발 비용,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GPU 사용량,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운영 비용 등 인재 확보를 위한 고정비도 또 들어갈 수 있겠죠. AI 모델은 한번 만들고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죠. 매년 매 분기마다 더 큰 모델, 더 많은 연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회사는 성장할수록 좀 그러니까 현금이 더 많이 필요한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 말이죠. 이건 단순한 선장 기업이 아니라 자본 소모형의 플랫폼 회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40조 원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는 언제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먼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픈 AI 수익 모델은 아직 API 요금, 기업 계약, 일부 구독 모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죠. 문제는 AI 사용은 빠르게 늘지만 가격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산업이기도 하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모델은 사냥 평준화되고 마진은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미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뭐냐? 바로 엔비디아는 지분 투자로 미래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도 이미 GPU 판매로 당장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현금 회사다. 즉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투자하지 않아도 오픈 AI의 성장을 그대로 수익으로 흡수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40조 원을 넣는 건 수익률을 높이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효율성을 좀 떨어뜨리는 선택이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연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됐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투자 보류한 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크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엔비디아의 보류는 오픈 AI가 확실한 최종 승자다라는 판단을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구글 메타, 아마존, 오픈소스 등 모든 진영의 GPU를 팔면 관망하는 쪽을 좀 GPU를 팔면서 관망하는 쪽을 좀 선택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방어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강한 포지션에서 가능한 선택이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로는 엔비디아는 AI 플랫폼이 되려 하지 않는다. 엔비디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플랫폼 위의 인프라, 칩과 시스템의 회사,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AI 플랫폼 정쟁에 직접 뛰어들면 규제, 정치, 이해관계, 장기 리스크 이 모든 걸 떠안아야 하는 거죠. 엔비디아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대신 GPU, 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까지 AI 인프라 제국을 좀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보류를 안 한다로 해석하면 조금 절반만 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정은 거절이 아닙니다. 보류는 절대. 단지 유보에 가깝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금 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왜 기다릴 수 있는가? 이유는 단순함죠.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건데 AI 시장이 커질수록 모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연산 수요가 폭증할수록 엔비디아의 매출은 자동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제로 움직이는 시점은 다음 조건이 갖춰질 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AI 모델 경쟁이 좀 정리되고 플랫폼 승자가 한두 곳으로 좀 압축될 필요가 있고요. 수익 모델이 안정적으로 좀 증명될 때쯤, 그때 누가 잘 만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좀 돈을 벌고 있느냐, 이것이 좀 명확해질 때 다시 투자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의 투자는 기술 베팅이 아니라 지분 확보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은 기술은 좀 빠르게 변하고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또 여기에 각종 규제와 정치 리스크도 계속 커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의 어떤 투자 보류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일단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엔비디아는 AI 전쟁의 참전자가 아닙니다. 전쟁터를 설계한 회사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고요. 그래서 판단이 좀 늦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리한 위치에서 현재 게임 중에 있다. 그렇게 보는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자 보류는 그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AI 전쟁이다,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말들은 막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항상 그 위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간과해서도 안 되고 또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명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AI 전쟁에서의 어떤 행보가 다시 한번 조금 눈길을 갖고 지켜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